중간이 저 기분 너무 좋아요. 막 로또 1등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창조가 되는 주파수에 있을 때 그 주파수는 굉장히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읽고 싶은 부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면은 상대방도 내가 했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더라. 친구가 어떤 선물을 들고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아무 노력이 없이 현실이 된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포밀리한테 토마님 제가 잠들어가 좀 밥을 못 먹게 생겼으니까 토마님 밥 좀 사세요 했더니만 마음속에서 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 포밀리가 갑자기 먼저 연락 와서 중간에 제가 밥 사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왔잖아요. 일찍 와갖고 밥 사겠다고 그렇게 되더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의도가 뭐라고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실현될 것이다.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내가 바라는 것들이 더 빠르고 깊게 정확하게 실현이 될 것이다. 자, 고요함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요함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있잖아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건강해지고 싶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결혼하고 싶다거나 저마다 바라는 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깊이 고요할 수 없어요. 내가 표면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고요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될 수 있어도 정말 깊은 고요함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집착하거나 너무 간절히 바랄 때 말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고요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을 때. 정말 깊은 고요함은 흔히 말해서 이제 온전한 현존의 상태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고 있는 상태, 그 무엇도 이룰 필요가 없다는 상태가 정말 깊이 고요한 상태예요. 내가 단 하나라도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은 마음이 그것 때문에 산란해서 깊이 고요할 수 없어. 근데 깊이 고요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빠르게 드러날 것이다. 내가 뭔가를 마음속에 품었을 때 그냥 그것이 그냥 돌아서면 이루어지고 돌아서면 펼쳐지고 아무런 노력 없이 그것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런 노력 없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그 어느 때라도 당신은 주파수를 높여서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는 언제든지 주파수를 높여서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라고요?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고요해지더라.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흥분하고 환희해졌고 설레고 두근거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높은 주파수에 가는 게 그게 아니구나. 막 들뜨고 신나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내가 막 화내고 이런 것보다 좋지만 그게 아니라 더 높이 가면 갈수록 고요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언제든지 이 깊은 고요함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깊은 고요함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로 쉽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되게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할 당시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죠. 보통은 내가 고요한 마음이 아니라 조급해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바란다고 계속 말을 해요.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요. 내 주파수도 높지 않아요. 낮은 주파수에서 시끄러운 마음들, 막 정신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품음이 당연히 잘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의도가 더욱더 느리고 부정확하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어때요? 고요해집니다. 잠잠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레는 게 맞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심사화를 하면은 처음에는 들뜨고 설레는 게 맞다고. 근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약간 덤덤해. 덤덤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감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고요하면서 덤덤해. 월 200만 원을 벌다가 월 500을 벌게 돼요. 그러면 엄청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500만 원을 번 지가 한 3년 됐어. 그러면 그것도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덤덤해집니다. 그죠? 덤덤해. 마찬가지로 덤덤합니다. 근데 덤덤해도 감사할 수 있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계속 설레거나 들뜨거나 그러지 않아요.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 예시가 하나 있는데, 한 포밀리가 이제 저랑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창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뭔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심상화도 하고 호포도 하고 뭐 내려놓기도 하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갖고 될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막 안 될 것 같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삽질하는 것 같고 이게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자꾸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공감하시잖아요. 내가 한 군데에 머물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마음이 좋은 것 같아. 잠깐이 아니라 뭐 며칠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며칠 막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대를 해.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바라는 게 뭔가가 있는데 이번 달까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 달이 지나가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실망하는 거죠. 막 실망하고 안 되나 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에 온전히 머문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믿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창조자가 아닌 거지.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받아들였다면은 현상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나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가 벗어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면 이제 좀 잘 못 알아듣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 전에 왔는데 딱 보니까 근데 보여요. 사실은 오면은. 왜냐면 이게 주파수 다르거든요. 좋은 주파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창조가 되는 주파수에 있을 때 그 주파수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 고유하다는 것도 안정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순간이 저 기분 너무 좋아요. 막 로또 1등 될 것 같아요. 이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막 들떠갖고 막 신나 보이지만 되게 불안정한 에너지 있죠. 그런 에너지가 아니야. 고요해. 안정돼 있어. 편안해. 정말로 깊이 받아들였을 때는 편안하다고요.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와 너무 신기해 이러면서 들뜨는데 그렇지 않아요. 편안해. 고요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상해요. 왜냐면은 현상이 똑같아. 내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걱정이 안 되고 이미 끝난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래요. 자연스럽게 마음에선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하면은 현실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재밌게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게 없는데도 갑자기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온갖 현실적인 노력을 다해도 뭔가 드러나는 게 없고 바뀌는 게 없고 그랬는데 정말로 온전히 받아들임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현실에서 온 세상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려고 도와주려고 막 나서서 발도 먹고 나서서 흘러가는 거야.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했을 때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이 더 많은 게 바뀌니까. 무소유의 마음이 고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소유, 네르누이랑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이랑 똑같다고 했죠. 똑같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고요함에 머물러라. 여기서 고요함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게 우리식 표현으로 뭐냐면은 완전함, 결과에 머무는 것, 결과에서부터 보는 것이랑 고요함이랑 같은 말이에요.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느끼고 있던 것들인데 또 한번 띠용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삶을 바삐 살아가다 보면은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쏙 뺏겨갖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돈이 나가게 생기면은 돈이 나가니까 내가 결핍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급해진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밖을 보니까요. 밖을.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면에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마음에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내 주파수가 지금 높은 주파수에 있는지 낮은 주파수에서 뭔가를 바라는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보라는 얘기인 거죠.